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윤석열이 또다시 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재판 출석도 특검 소환도 모두 불응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안에서는 건강 문제를 핑계 삼아서 버티면서 극단적 지지층을 선동해 스스로를 피해자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죠. 윤석열은 권력에 취해서 국민을 속이고 공천 개입과 내란 시도까지 불사한 인물입니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끝까지 버티면서 법 질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 법과 정의 앞에 예외는 없다. 단호하게 강제로 끌어내 주십시오. 7월 30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오, 말 너무 잘하는데? 여의도 정치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 의원실 라이브 서영교 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서영교입니다. 아, 너무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날이 너무 더워요. 네. 날이 너무 더워요.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시원한 옷을 네, 입으신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입었습니다. 네, 의원님 네. 먼저 제가 축하를 좀 드려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많은 국회의원 중에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종합 1위에 선정되셨어요. 네. 와! 아, 이거는 정말 의미 있는 그 순위 아닙니까? 종합 네, 1위 네. 의정활동.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명 중에서. 근데 너무 그 잘난 척하면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법률 소비자 연맹은 되게 역사가 깊은 그 평가 조직입니다. 거기서 국정감사 때마다 와서 국정감사를 잘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렇게도 하고요. 또 무슨 법을 만들었는지, 무슨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과시켰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애환을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평가해서 1등을 했으니까 제가 사실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네. 어디서 이렇게 환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저희가 이제 네. 이렇게 그 PD님들이 네. 반응을 네. 맛집입니다. 반응 네. 맛집. 아니 저 멀리서 들려오는 한호가 상당히 흥분하게 하는데요. 네. 토마토 화이팅! 화이팅! 예스 토마토 화이팅! 네. 그 말씀하신 김에 저희가 네. 100만 구독자를 앞두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 네. 응원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윤석열의 파면을 처음 시작한 매체 어디입니까? 윤석열이 문제가 있다고 처음 보도를 시작한 그 매체가 뉴스토마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윤석열이 서슬퍼렇게 온 세상을 쥐고 흔들고 이재명 당대표를 난자하면서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기소하면서 재판에 넘겨서 끝장내려고 했을 때, 그렇게 서슬퍼랬을 때 윤석열의 다리를 탁 꺾어버린 매체가 있었으니 그 매체 이름하여 뉴스토마토. 100만 가자! 와, 역시 의정활동 종합 1위 서영교 의원님 다릅니다. 더불어서 서영교, 지금 오늘 서영교 TV 동시 방송하고 있거든요. 라이브 하고 있는데 네. 서영교 얼마 전에 실버 버튼 받았습니다. 100만은 언제 가나. 저희는 14만 7천 넘었는데요. 오늘은 15만 부탁드립니다. 15만 서영교 TV. 15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네네.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예. 서영교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정활동 평가 1위인가?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무릎을 꺾어 놓은 곳이 뉴스토마토라고 한다면 윤석열과 김건희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지적한 법사위원 서영교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윤석열의 육성을 공개를 함께한 사람이 서영교입니다. 왜 김영선 좀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그거 처음 공개할 때 제가 함께 저희 당에서 공개했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윤석열, 명태균과의 관계를 계속 온 세상에 나오면서 건진법사하고의 문제점도 건드렸고요. 이러면서 명태균, 건진, 김건희 종합특검 제 이름으로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또 아름다운 법안이 있습니다. 꼭 알려드리고 싶은 법안. 태완이법. 태완이라고 하는 6살 아기 목을 뒤로 젖혀서 황산 테러를 한 자가 있습니다. 그 자는 아직도 못 잡았습니다. 그 아이는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완이법하고 이름을 만들어서 그 자는 15년이 되어서 해방되는데요. 살인범 공소시효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화성연쇄 살인범도 잡게 됐고요. 약초너거리 살인범도 잡게 되었고요. 억울한 누명을 썼던 사람은 그 누명을 벗겨주게 되었고요. 요즘 가장 유명한 법은 구하라법이 있죠. 아이를 버리고 가놓고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었을 때 그 아이가 남기고 간 연금, 보험, 재산 등을 버리고 간 부모가 가지러 옵니다. 그렇게는 못한다. 제가 구하라법 만들어 통과시켰고 이런 게 서영교에 대한 평가였던 것 같고요. 저는 강한 자에겐 선봉했어서 확실하게 나쁜 자에겐 싸우고 끌어내리고 약하고 힘든 자는 따뜻히 보듬고 보호하는 법안 만들어 가겠습니다. 와. 화이팅! 의원님. 뉴스토마토 화이팅! 화이팅! 너무 멋있으십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도 네. 서영교 의원님 응원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고 네. 있어요. 와, 진짜 오늘 아주 그럼 활기차게 네. 아직 시작도 못했지만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덕분입니다. 네. 네. 어제 이 뉴스가 핫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네. 국무회의, 국무위원들이 참여하는 네. 국무회의 이걸 생중계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이래요. 봤죠. 처음. 생중계하는 거 처음 보셨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 꽤 실력 있는 사람인데요. 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국무회의를 하려고 하면 잠시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상황을 춘추관장이 그런 걸 보거든요. 보고 오늘은 기자단 중에 팬 기자 그리고 카메라 기자, 사진 기자 이렇게만 들어오십시오. 나머지는 저희 청와대에 있는 청와대에 또 기자들이 있습니다. 청와대 촬영과 사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찍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모두 발언만 찍고 나가십니다. 그렇죠. 그 모두 발언 들어가기 위해서 풀단을 꾸리고 줄을 서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고한 곳이 국무회의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를 생중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 행복한 날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두고 보십시오. 국회에서 대통령이 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국무에서 하는 모든 일이 국민들께 알려지게 될 것이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신다면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응을 보이는 정책과 예산으로 답변하실 겁니다. 네.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어제는 진짜 선거 잘했다. 투표 네. 잘했다.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 한 네. 장면이었던 것 네. 같고 그 또 상징적으로 보였던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안규백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네. 장관의 취임사를 왜곡했다라고 하면서 기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또 강하게 네. 요거를 지시를 내리시는데 네. 너무 카리스마 있고 좋더라고요. 부드러운 이재명 대통령, 따뜻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자에게 보이는 카리스마. 국방일보에서 그따위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국방일보 그 자는 지은 죄가 있습니다. 국방일보 일면 한 면에다가 가득히 윤석열의 계엄 관련한 내용들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윤석열을 옹호하는 내용들을 적었던 자입니다. 그런 자는 이제 철저히 감사해서 징계하고 처벌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일보를 운영하는 자가 계엄을 옹호했으니 네, 네. 그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예. 그런데 이런 걸 또 다 보시고 안규백 장관께 힘을 탁 실어드리는 그 모습 보면서 역시 대통령은 멋지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 장면들에 장관 각 부처의 장관들이 또 답변을 하고 이러는데 대통령이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속속들이 다 알기가 힘든데 그렇죠. 그걸 다 꿰고 계시더라고요. 네, 와. 다 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다 보시는 거예요? 네. 잡은 주무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들이 간혹 일이 있어서 텔레를 보내면 답이 와요. 아. 네.
답이 오고 하트라도 표시해서 와요. 예, 그런데 그걸 다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이제 대통령 되셔서 바쁘신데 저희도 연락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연락하셔야죠. 텔 보내셔야죠. 제가 평범한 분들이 보내셔도 저는 거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에게도 귀 기울이지만 국민 여러분께 훨씬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언제 있지? 그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몸이 10개이신 것 같다 예. 생각이 들고. 대통령의 한 시간은 5,500만의 한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마 촉지법 쓰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효능감을 느낀 거. 네. 윤석열 정권 당시에 절대 이제 그 통과가 안 됐었던 그 제2호국권 때문에 폐기가 네. 됐었던 농업사법 중에서 네. 양곡관리법, 농암법 네. 두 개 다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고요.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암법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던 법입니다. 그래서 통과됐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거부권을 날린 1호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쌀값을 보장하라라고 농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양곡관리법이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법안입니다. 양곡관리법이 어떤 법인지 혹시 아세요? 알죠. 그러니까 예. 그 쌀값이 기준 예. 가격에 미치지 네. 못해서 뭐 남아돌 때 정부가 네. 이걸 사들이는 거잖아요. 쌀값이나 농산물 값이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법이 농암법. 농암법. 예, 농암법.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관한 법, 농암법. 가격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떨어지면 그 가격을 보장해 주는 법, 농암법. 그리고 양곡관리법은 이런 겁니다. 쌀이 지금 남아돌잖아요. 많이 남아돌아요. 근데 이 남아도는 걸 북에다 보내는 비용보다 창고에 넣어두고 보관하는 비용이 더 듭니다. 그러면 쌀이 자꾸 남아도는데 계속 쌀을 많이 생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그걸 다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쌀이 많이 남아돌면 그걸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1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기 전에 관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농민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쌀 말고요. 요번에 콩이 좋을 것 같거든요. 콩 심으실 분, 요번에 밀 심으실 분, 다른 사료 심으실 분, 보리 심으실 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에게 먼저 받으면서 일정량의 그 금액을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럼 그걸 하면서 안정되니까 쌀로 안 가고 그걸 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먼저 사람들이 갔으니 쌀을 심는 사람들, 쌀 농사하는 사람들 줄어들겠죠. 예. 그럼 쌀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쌀값을 드는 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미리 양곡을 관리하는 게 양곡 관리법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풍부한 지원이 그렇습니다. 있네. 예, 그래서 먼저 양곡을 관리해서 배치하고 남은 분들이 쌀을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 양곡으로 갔으니 쌀 생산량은 그렇게 많이 남아돌지 않게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으시게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다면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양곡이 잘 된다면 수출도 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양곡관리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1호 법안으로 낸 겁니다. 근데 이걸 확 뒤집어서 무조건 쌀값을 보장해? 그럴 수는 없지. 돈이 남아돌아? 그러면서 거부권을 딱 날린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안정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법안이어서 이 법안을 이번에 그래서 농해수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올라오게 된 거죠. 그 여야가 합의해서 올라오게 됐고, 이 합의된 법안을 이제 대통령이 통과시켜주, 국무회의를 네.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만큼, 이번엔 여야가 네. 합의된 거죠. 국회가 이제 일하고 네, 있다는 맞습니다. 느낌이 들어요. 효능감이 상법도 네, 맞아요. 법사위에서 네. 그 국민의힘에서 함께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조항을 넣은 것이 상법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되었죠. 상법도 사실 정말 어렵사리 이번에 네. 통과된 겁니다. 네. 계속해서 시도했었는데. 상법도 통과되면 온 세상에 이 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요. 경제 민주화의 가장 최고봉의 법인데요. 이 상법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주의 이익에 충실하라. 니네끼리 회사 사고 팔면서
니네 이익만 하지 말고 전체 이익을 봐. 이런 법이라서 이게 통과되면서 코스피가 어떻든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3천 선을 뚫고 올라가 3,200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을 더 안정화시켜서 4천, 5천까지 가게 하는 법안입니다. 네, 네. 코스피 5천 시대로 가는 네. 법안이다. 가자! 가자. 고고! 예. 또 한 개가 네. 그 세수 확보를 위한 네. 여러 가지 이제 세법 네.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로 원복이 됩니다. 네, 하나가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네. 대상을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좀 강화시켰어요. 네. 요 두 가지도 지금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우선 그 윤석열 정부 아니면 이명박 정부 등 보수 정부가 되면 법인세를 자꾸 내립니다. 법인세를 내리면 좋은 것은 이겁니다. 법인세가 좀 내려가니까 그 법인세가 내려가는 만큼 투자를 한다. 그럼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보장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를 내렸더니 투자와 일자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그 재벌 기업들의 현금이 늘어나서 그 현금으로 땅에 투자하는 일이 많다거나 현금을 쌓아두는 일이 많은 거죠. 그럼 이게 돈이 돌질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법인세가 약 60조가 40조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40조가 줄어들었으면 이 40조로 일자리와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정상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약 40조의 세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오는 겁니다. 맞아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매년 60조 정도의 세수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경기가 어려워져서 경제를 다 죽여놨어요 윤석열이. 그래서 이 세수를 정상화시켜 놔야 이것으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지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행복하다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것만큼 들어오는 것으로 투자를 국민에게 했습니다. 그럼 이 국민이 그 돈을 써서 경제가 살아나면 이 기업들이 다시 돈을 벌게 되고 이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어서 오히려 법인세는 기업을 살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그 범여권 일각에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네. 관련한 사면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어요. 예. 강두구 의원님, 고민정 의원님 등등이 이제 SNS에 의견을 올리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의원인 서영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셔서 그 사면 복권 고유 권한을 행사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이라고 하는 그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형을 살게 되었는가? 가족이 3대에 걸쳐 딸, 아들, 부인, 동생, 어머니 모두 다 정말 난도질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피해를 너무 많이 받고 처벌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국 대표가 또 2년형을 받았는데요. 2년형 받을 때 그 내용이 사문서 위조, 동양대학교 표창장 관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의 검찰들이 했던 짓을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그들은 다시 그 직권 남용 그리고 사건 조작 이런 과정 속에서 검사가 해야 될 그 역할들을 완전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추적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국 대표의 사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 부분은 철저히 대통령의 판단 그리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정무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대통령께 넘겨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